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회사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현재 29세예요. 중견 제조업체의 마케팅팀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름 만족하며 다녔어요.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전체 회식을 해요. 임원진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 함께하는 큰 규모의 회식이죠. 이번 3분기 회식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회식 장소는 강남에 있는 큰 한정식집이었어요. 총 8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고 각 테이블마다 부서별로 앉게 됐죠. 저는 마케팅팀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는 영업팀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 1시간 정도는 정말 즐거웠어요. 동료들과 회사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영업팀 테이블에서 박 부장이라는 분이 자꾸 저희 테이블로 와서 술을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영업사원으로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분이었죠. 마케팅팀 예쁜이들 술 한잔씩 해야지. 처음에는 그냥 회식 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후배들 챙겨주려는 마음이려니 했죠. 박 부장은 저희 테이블 여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부장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아이고, 회식인데 술 한 잔 정도는 해야지. 나이도 어린데 뭘 그래? 정말 못 마셔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 그럼 맥주라도 조금만. 부장이 따라주는 건데 거절하면 안 되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맥주를 조금 받았어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부장은 제 옆에 앉더니 계속 이야기를 걸었어요. 서연 씨는 남자친구 있어?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하시길래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아, 그래?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몇 살이고? 그냥 동갑이에요. 동갑? 요즘 여자들은 동갑이나 연하를 좋아하더라. 내가 젊을 때는 나이 차이 나는 남자가 인기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적인 질문을 하시길래 불편했지만 회사 부장님이시니까 대답 안 하기도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 부장은 점점 더 가까이 앉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옆에 약간 떨어져서 앉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게 바짝 붙어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제 어깨나 팔을 툭툭 치는 거예요. 서연 씨는 정말 똑똑해. 마케팅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놀 줄도 알아야 해. 젊을 때 안 놀면 언제 놀아? 이번에는 제 팔뚝을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도 있고 회식 자리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분위기를 깨뜨릴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박 부장은 계속해서 저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동료들과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저에게만 술을 권하고 계속 이야기를 걸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박 부장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저도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을 나와서 테이블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박 부장과 마주쳤어요. 서연 씨, 화장실 다녀와? 네, 부장님. 그래, 나도 지금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 부장이 제 허리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서연 씨,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제 허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안. 술이 좀 들어가서 그래. 박 부장은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허리를 만지는 게 실수일 리는 없잖아요. 저는 빨리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회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 부장은 테이블로 돌아와서도 계속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서연 씨, 왜 그렇게 멀리 앉아? 이리 와서 앉아. 아니에요, 여기가 편해요. 아이고, 뭐가 그리 부끄러워. 어서 와. 박 부장은 제 손목을 잡고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박 부장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부장님, 손 놓아주세요. 아, 그래. 미안해. 그제야 손을 놓아주긴 했지만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건 분명히 성추행이었거든요. 저는 같은 팀 선배 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저 먼저 갈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그래? 그럼 택시비 받아가. 저는 그냥 먼저 집에 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기분이 나빴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박 부장이 제 허리를 만졌던 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게 성추행 맞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분명히 성추행이었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몸을 만지는 건 명백한 성추행이니까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박 부장과 마주치기도 싫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박 부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서연 씨, 어제 회식 일찍 가더라? 몸은 좀 어때?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어제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웠는데.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리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같은 팀 언니들과 밥을 먹으면서 어제 일을 털어놨어요. 언니, 어제 회식에서 박 부장님이 저한테.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혼자서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박 부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민경 언니가 정말 놀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서연아, 이건 분명히 성추행이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술 마신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도 신고해야 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박 부장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짓 할 거야. 수진 언니도 동조했어요. 맞아. 나도 예전에 박 부장한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 너무 가까이 서서 이야기한다든지. 정말요? 응.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쁜 일들이 몇 번 있었어. 언니들의 말을 듣고 저는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에 인사팀에 찾아갔어요. 인사팀장은 김 팀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박 부장이 저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요. 김 팀장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분명히 일부러 한 거예요. 하지만 박 부장님은 술을 드신 상태였잖아요.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벌써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수라고 해도 성추행은 성추행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박 부장님은 회사의 핵심 인력이시고 큰 계약들을 많이 따오시는 분이라서요. 아, 이 사람도 박 부장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김 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박 부장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요? 네. 박 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후배를 챙겨주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성추행을 후배 챙기기라고 포장하다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참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섣불리 성추행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김 팀장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회사에서는 박 부장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인사팀을 나왔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법, 대처법 같은 걸 찾아본 거죠. 검색 결과를 보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민경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라고요. 서연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왜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 카페에 앉아서 민경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서연아, 박 부장이 너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네? 무슨 소리요?
너가 박 부장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둥, 너가 먼저 유혹했다는 둥.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나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업팀 김대리가 말해줬어. 박 부장이 영업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가 성추행해놓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 2차 가해잖아요. 맞아.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야. 민경 언니는 저를 다시 인사팀에 가라고 했어요. 박 부장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신고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인사팀에 갔어요. 이번에는 박 부장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어요. 그런데 김 팀장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서연 씨,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제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고요? 성추행당하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려지는데 예민한 게 이상한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소란을 피운다고요? 박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예요. 그분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극복했고요. 그래서 성추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큰 그림이요? 제가 당한 피해는 작은 그림인가요? 서연 씨, 진정하세요.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해. 이해한다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김 팀장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박 부장님께 조심하라고 주의를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서연 씨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그게 끝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하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하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이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에 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특히 남자 동료들은 저를 보면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박 부장을 유혹했다는 소문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 동료들도 반응이 나뉘었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연아, 진짜 박 부장한테 그런 일 당한 거 맞아? 당연하죠. 왜요? 아니야, 그냥 박 부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서.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더 심각한 건 업무에도 영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 부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는 저를 빼고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주세요. 왜요? 박 부장님이 관련된 프로젝트라서. 불편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히 불이익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배려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잘못한 건 박 부장인데 왜 제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박 부장이 저에 대해서 더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서연이 승진을 위해서 박 부장에게 접근했다. 김서연이 박 부장을 유혹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소문들이 회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2차 가해를 넘어서 인격살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상담사분은 정말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회사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외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증거는 꼭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나 정황 증거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받고 나니 용기가 생겼어요.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사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김 팀장이 아니라 더 높은 분께 직접 신고하기로 한 거죠. 인사 담당 상무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상무님은 50대 후반의 젠틀한 분이셨는데 평소에도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는 걸로 유명했어요. 서연 씨,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상무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박 부장의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거짓 소문, 그리고 김 팀장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상무님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김 팀장이 그렇게 대응했다고?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성추행도 문제지만 2차 가해는 더 큰 문제야. 상무님은 즉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일주일 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어. 그동안 서연 씨는 박 부장과 접촉하지 않도록 업무 배치를 조정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 미안하다. 상무님의 사과를 받고 나니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 후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외부 전문가 2명과 내부 임원 3명으로 구성된 5명의 위원회였어요. 조사위원회에서는 저와 박 부장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면담했어요. 저는 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민경 언니를 비롯한 몇 명의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제 진술을 뒷받침해줬어요. 특히 영업팀의 김 대리는 박 부장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 직접 들었다고 증언해줬어요. 박 부장은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나오고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자 점점 변명이 궁색해졌어요. 특히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서 부인할 수 없었어요. 조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어요. 조사위원회는 박 부장의 성추행과 2차 가해를 모두 인정했어요. 박 부장의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 유포는 심각한 2차 가해로 판단됩니다. 조사위원회는 박 부장에게 정직 3개월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했죠. 또한 김 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어요. 박 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후에도 잘못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받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에 대한 거짓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동료들도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자 동료들은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며 격려해줬어요. 서연아, 정말 용감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박 부장이 계속 그런 짓 했을 거야. 맞아, 누군가는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는데 내가 해줘서 고마워. 이제 회사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아. 남자 동료들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서연 씨, 미안해요. 처음에 소문을 듣고 의심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더 조심하겠어요. 그리고 상무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위로해 주셨어요. 서연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 대응이 미흡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어. 그리고 서연 씨가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성희롱 신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야.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첫째, 성희롱 신고를 전담하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인사팀에서 모든 걸 처리했는데 이제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죠. 둘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전 직원이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히 관리자들은 더 강화된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셋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죠. 넷째,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성희롱만큼이나 2차 가해도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거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회사 전체가 더 안전한 곳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낸 덕분에 성과급을 받게 된 거예요. 서연 씨, 이번 분기 성과가 정말 좋았어요. 성과급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든 일 많았는데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성추행을 당한 것도 힘들었지만 그 후에 받은 2차 가해와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이 더 힘들었어요. 특히 예민하다, 넘어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정당한 처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박 부장은 정직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직원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간단히 할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조심하고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서 바로 제지하는 문화가 생겼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조용히 넘어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둘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동료들의 지지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중요했어요. 셋째, 증거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넷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 처음에는 막막해 보여도 계속 노력하면 길이 열려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첫째, 절대 본인 탓을 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둘째,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동료나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넷째, 회사 내부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2차 가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거짓 소문이나 불이익 등은 성추행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섯째,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세요.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일곱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실제로 제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 다른 여직원 한 분도 예전에 당했던 성희롱에 대해서 뒤늦게 신고를 하셨어요. 제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주변의 동료들, 관리자들, 그리고 회사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감사합니다.